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원소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죠. A는 지금 원자핵이 12 플러스이기 때문에 Mg라는 원소고, B는 17번이니까 염소라는 원소겠죠. 그러면 1번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화 화합물의 화학식은 M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합쳐진 MgCl2가 되겠죠. 따라서 1번 답은 MgCl2라고 하시면 되고, A와 B가 반응할 때 어떤 화학 결합을 하느냐.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Mg라는 금속과 Cl이라는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답은 이온 결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있죠. X를 칼로 자른 후 단면을 확인해 보았고, 중류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X의 작은 조각을 넣었대요. 자, 나는 기체가 발생하면서 금속 조각이 사라지는 반응을 관찰하였다. 1번에 기억에 알맞은 실험 결과를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칼로 잘랐을 때와 시간이 흐른 후. 먼저 칼로 잘랐을 때, 이때는 금속 광택이 처음에는 있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없어지겠죠. 칼로 잘랐기 때문에. 원래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금속 광택을 띠는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칼로 잘랐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2번 리튬과 칼륨을 이용하여 위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금속의 실험 결과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자, 리튬하고 칼륨 모두 일족 원소잖아요. 하지만 칼륨이 더 밑에 있죠. 즉 칼륨으로 실험할 때는 금속 광택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금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랑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겠죠. 이 정도만 쓰시면 두 개의 차이점을 다 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고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서술하시오. 자, 플루오린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염소 격렬하게 반응한다. 브로민 잘 반응한다. 이걸 보고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은 나트륨과의 반응인데, 나트륨은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즉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한다. 이게 공통적인 성질이 될 겁니다. 위 1번과 같은 성질을 갖는 이유를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전자 배치 및 결합 방법과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자, 할로젠 원소는 17족 원소죠. 즉 원자과 전자가 7개죠. 반면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죠. 즉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온 결합을 형성하죠.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잃어서 음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 1개를 얘는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죠. 따라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인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겁니다. 할로젠 원소에 속한 아이오딘. 자, 처음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있고 아이오딘은 밑에 있죠. 그러면 나트륨과 반응하는 뒤의 반응 여부는 당연히 갈수록 덜 반응하기 때문에 브로민보다는 덜 반응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과정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산소 원자도 비금속이고 수소 원자도 비금속이죠. 따라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공유 결합이 형성될 겁니다.
자, 원자 번호 7번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위 그림처럼 동신원 모양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7이라는 거 핵 있고 그 위에 전자 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외곽에 5개의 전자가 존재하면 질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2번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 즉 NH3를 그림과 같이 모형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운데에는 질소가 들어있겠죠. 플러스 7에 2개 들어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자 하나 남고 나머지 여기가 플러스 1인 H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플러스 1인 H, 여기서도 플러스 1인 H가 남고 비공유 전자 한 개가 두 쌍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한 쌍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동시험원 모양이 아닌 구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H, H, H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거를 그려 놓으시고 이거를 그리셔도 더 편하겠죠. 다음은 5번과 6번 문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A는 H, B는 리튬, E는 Na, 여기는 플루오린,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A부터 E 중에서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려면 같은 족이어야 되죠. 그럼 이론상은 A, B, E가 돼야 되지만 A는 아시다시피 수소로 비금속인데 B와 E는 금속이죠. 따라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라고 하면 B와 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 E가 완전한 이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N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Na+가 된다는 거는 전자가 10개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러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즉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E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에 이용하여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되겠죠. 2개 그리고 최외곽에 8개, 2, 셋, 넷, 5, 6, 7, 8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Na+의 전자 배치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원자 A부터 D에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전자 껍질 수는 없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4개래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다 채워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2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개, 총 2개, 4개, 전자가 6개 있으니까 탄소가 되겠고 얘는 8개 있으니까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다 채웠기 때문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수가 나오는 거겠죠. 즉 8개가 될 거고 얘는 알루미늄, 얘도 8개가 되고 얘는 17번인 Cl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나다 합치면 2 더하기 8 더하기 8 해서 18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B와 C가 결합하였을 때의 화학식을 쓰래요. 자, O와 AL이 결합을 하면 Al2O3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나타나죠. 즉 C2B3라는 화학식이 써질 거고 고체와 수용액 상태. 자, 고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따라서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3번 A와 D가 결합하였을 때, 즉 C와 Cl이 결합하였을 때 화학식은 CCl4가 되겠죠. 즉 공유 결합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식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공유 전자쌍은 4개가 될 것이며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없을 겁니다.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루오린 분자 F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라. F는 최외각에 7개가 있죠. 즉, 자, F 이렇게 그려지고 이 안에 2개 그려지고 그 다음에 7개가 그려질 건데 4, 5, 6, 7, 8개가 그려지면서 공유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역시나 이것도 전자배치 모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얘를 전자로 바꾸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2번 물 분자의 전자배치. 이것도 먼저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 그려주고 2개, 그 다음에 바깥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이렇게 있고 H와 하나 결합을 하고 여기서도 H와 하나를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9번 실생활에서 치약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플루오린에 대해서. 자,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 당연히 뭐 F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2번 그림은 원자 번호 3번인 A 즉 리튬이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플루오린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그려라 라고 하면 뭐 그냥 플러스 9에다가 전자 2개 있고 최외곽에 7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자, 3번 2번에서 그린 전자 배치 모형을 참고하여 플루오린의 주기와 족 원자가 전자수. 자, 플루오린은 몇 주기예요? 2주기잖아요. 즉 그리고 17쪽이죠. 할로젠 원소니까.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는 7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4번 2번에서 그린 전자배치 모형을 참고하여 플루오린이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방법을 서술하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 3개의 단어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자, 일단 플루오린이 네온처럼 된다는 거는 F-라는 음이온이 된다는 거죠. 음이온이 되려면 당연히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얻는다가 필요할 것이고 3개의 단어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자 1개를 얻어서 플루오린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플루오린 마이너스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거겠죠.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10번 문제. 다음은 원자 가와 나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2번이니까 Mg고 8이니까 O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자 가와 나가 18쪽 원소와 같이 안정해지는 방법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 즉 최외곽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이렇게 18쪽과 같이 갖기 위해서는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8개 있어야 되는 거죠. 최외곽에. 따라서 Mg는 지금 바깥에 2개가 있거든요. 즉 얘네 2개를 잃으면, 자, Mg는 전자 2개를 잃으면 Mg2+라는 이온이 되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O는 전자 2개를 얻으면 O2-라는 이온을 가지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2의 전자 배치. 자, 지금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기 때문에 A는 14족 원소가 돼야 되는 거고, B2도 역시 지금 이건 공유 결합이잖아요. 그럼 A와 B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지는 공유 결합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결합적 원자 상태일 때 B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굳이 말하자면 CO2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2주기 원소라는 거 알 수 있죠. 껍질이 2개 있으니까.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4개를 갖는다는 걸 보고 A가 탄소라는 거 알 수 있고, 공유 전자쌍 2개를 가지며 비공유 전자쌍 2개가 남는 거 산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산소의 원자 모양을 그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2개의 최외곽에 6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 결정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 전도도 측정 장치를 넣어봤대요. 자, 고체 염화나트륨은 NaClS,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따라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반대로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죠.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설탕과 염화나트륨을 각각 물에 녹여서 전원장치를 연결한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가에서만 전원장치의 전구에 불이 켜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와 나중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모형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가인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근데 가에서만 전원장치의 전구가 불이 켜졌죠. 즉 얘가 이온결합, 얘가 공유결합이었다라는 거니까 얘가 염화나트륨, 얘가 설탕이라는 거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2. 가에서 전기가 통한 이유를 각 입자의 명칭과 이동 방향을 정확히 포함하여 서술하라고 했죠. 자, 일단 NaCl이기 때문에 Na+와 Cl-라는 이온이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Na+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Cl-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염화 이온은 Cl-는 플러스 극,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이건 2주기 네온의 전자배치를 띄고 있지만 전자 2개를 잃었던 거죠. E+이기 때문에. 즉 A는 Mg2+라는 거와 B는 역시나 2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거니까 O2-였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주기는 3주기, A의 족은 2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B의 주기는 2주기, 산소니까 B의 족은 16족이라는 거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C2는 당연히 F2가 되겠죠. 그 이유는 공유전자쌍 1개와 비공유전자쌍 3개가 이렇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물질 C2가 형성될 때 관여하는 화학 결합의 종류와 공유 결합을 쓰면 되는 거고,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7개의 원자과 전자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화구리 CuO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공기 중에서 충분히 가열한 후 식힌 다음에 과정 가해 생성물과 탄소가루를 다시 섞어서 나와 장치를 장치한 후 시험관을 가열한대요. 자, 과정 가에서 붉은색 구리가루가 검은색으로 변했고, 과정 나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구리가루가 다시 붉게 변하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대요. 일단 가에서는 Cu랑 공기, O2가 합쳐져서 CuO라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냈던 거고, 나에서는 CuO와 합쳐졌겠죠. O2 탄소 가루를 넣었다 했으니까 C가 합쳐졌겠죠. 그러면 다시 구리가 붉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Cu라는 게 나왔을 거고, 석회수를 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졌다니까 CO2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맞춰주면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구리가 2개 있으니까 여기도 구리가 2개 있었어야 되네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정과는 위에 써놨죠. 관계식 이렇게 될 거고, 과정나는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산화되는 물질을 쓰라고 했으니까 과정과에서는 얘가 산소를 얻고 있으니까 산화되는 거고, 과정나에서는 얘가 산소를 얻고 있으니까 산화되는 거겠죠. 이렇게 CuC라고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 곳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구리판의 색이 검게 변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반응식은 그 위에서 봤잖아요. 바로 이런 반응식이 된 거겠죠. 산화 혹은 환원 반응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래요. 자, 원래 구리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Cu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CuO라는 산화 구리로 검게 변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고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금속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금속 A를 넣은 후 반응을 관찰한대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A 이온과 B 이온의 전하량을 비교하래요. 자, 보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 두 개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니까 금속 A가 금속 B보다 반응성이 컸다는 거죠. 여기서 A는 제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라고 하고 B는 제가 예를 들어서 B 플러스라고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B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A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A는 A2 플러스가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A2 플러스가 만약에 한 개가 들어오면 B 플러스는 몇 개가 나가야 돼요? 두 개가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전하량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따라서 B 플러스가 두 개가 나가고 A2 플러스가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액의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하겠죠. 두 개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겠죠. 즉 전하량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수가 점점 감소하려면 전하량이 A가 B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은숟가락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가에서 소금물은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진 전해질 역할만 하였을 뿐 반응물로 참견하지 않았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실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식을 적어보면 비커에 소금을 약간 녹인 물에 넣고 바닥에 알루미늄 포일을 까고 검게 녹슨 Ag2S를 숟가락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놓고 가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써보면 Ag2S와 AL이 반응해서 Ag라는 금속과 Al2S3라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적어주면 얘가 2개 있고 얘가 3개 있고 얘가 6개 있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식이 써지는 겁니다. 1번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하면 당연히 AL이 산화가 되는 거고 AG가 환원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Ag 플러스라는 거에 Al 금속을 넣어서 얘는 반응을 했으니까 산화가 되고 Al 3 플러스가 되면서 Ag 플러스는 Ag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번 녹슨 은숟가락의 녹이 제거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거는 방금 한 거죠. 여기 써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속과 금속 염 수용액 묽은 염산으로 실험한 내용이다. 금속 X를 묽은 염산에 담갔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대요. 그리고 XNO3 수용액에 금속 Y를 담궜더니 X가 석출되었고 이온수의 변화는 없었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NO3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X 몇 플러스와 결합을 해야지 X NO3 2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X는 2 플러스였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금속 Y를 담갔더니 X가 석출이 되었다는 건 반응을 하는 거죠. X 2 플러스가 있었는데 Y를 담갔더니 반응을 했대요. 근데 수용액의 이온수 변화가 없다는 뜻은 Y 역시 2 플러스였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Y를 염산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산화환원 전체 화학 반응식을 모두 서술하라고 했죠. Y랑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면서 Y라는 이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Y는 당연히 Y2 플러스, 즉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고 있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고, H 플러스는 전자를 얻고 있는 거니까 환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림은 황산구리 CuSO4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보면 A는 플러스고 Cu는 2 플러스예요.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부터 써보면 A라는 금속에 CuSO4라는 수용액에 A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A는 이온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Cu는 금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수 맞춰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비커의 수용액의 색과 수용액 중의 전체 양이온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전체 양이온수부터 한번 해보면 Cu2+라는 거에 A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Cu2+는 Cu가 되고 A는 A+가 되니까 얘가 두 개가 들어올 때 얘가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즉 두 개 들어올 때 하나 나오니까 전체 양이온수는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Cu는 원래 CuSO4라는 수용액에 CuSO4는 수용액 상태에서 푸른색을 띠죠. 하지만 Cu가 금속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푸른색이 옅어지겠죠. 이게 수용액 색깔의 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을 한대요. 즉 대충 써보면 ZN이라는 아연에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ZnCl2가 되면서 H2가 된다라는 반응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식 이거죠. 위1에 반응해서 생성된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서술하여라. 즉 생성되는 기체는 H2잖아요. 수소 기체인지 확인하려면 이건 많이 했죠. 성냥을 갖다 댔을 때 수소 기체가 있으면 펑 소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펑 소리가 나냐 안 나냐를 통해 H2의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금속 X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대요. 양이온만을 당연히 모형으로 나타낸 거겠죠. 일단 반응성의 큰 순서대로 하면 X가 있었는데 이온이 있었는데 Y를 넣어줬어요. 근데 일단 반응을 했죠. 그리고 Y라는 이온이 있었는데 Z를 넣어줬더니 반응을 했죠. 즉 Z, Y, X순의 반응선의 크기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를 A 플러스라고 잡았을 때 얘가 6개가 없어질 때 얘가 3개가 생기잖아요. Y를 B 플러스로 하면 3B죠. 즉 B는 2A이기 때문에 얘는 1가, 얘는 2가라는 거 알 수 있고, 2가가 3개 나갈 때 2 곱하기 3이 때 Z라는 값이 C가라는 게 2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는 3가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Z 3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거와 이거의 전화량 비율은 1대 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